7가지 체크리스트 포스트잇 공부법. 저는 크로키를 그릴 때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포스트잇에 적어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포스트잇을 옮겨 붙이며 계속해서 보는데 이걸 포스트잇 공부법이라고 부릅니다. 크로키를 그릴 때 다음 7가지 체크리스트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각각 해당되는 예제를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캔버스의 지표면 바닥을 표시한다. 보통은 우리가 주로 인식하는 익숙한 얼굴을 중심으로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며 그리게 되는데 땅을 디디고 있는 지표면을 먼저 표시한 다음 그 위로 인체를 올리는 편이 좋습니다. 크로키 레퍼런스를 고를 때 스탠딩이 아니라 점프를 하고 있거나 공중에 떨어진 자세는 초반에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두 발이 바닥을 딛고 중력이 느껴지는 자세들을 추천드려요. 캔버스의 대상의 끝과 끝, 말단 부위를 표시한다. 팔을 뻗거나 다리를 벌리는 등 중심부에서 말단 부위가 멀어질수록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손발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쪽 팔만 커지는 등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처음 시작부터 캔버스의 인체의 끝과 끝, 말단 부위가 끝날 위치를 표시해두고 그 안에 선을 이어 그리면 비율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길게 관통하는 흐름을 찾아 긴 선을 긋는다. 실루엣은 대상을 그대로 한선 그리기처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크게 전체를 관통하는 선을 보고 점점 쪼개면서 더 세부적인 굴곡을 그리는 것이 좋아요. 러프, 스케치, 선화와는 다릅니다. 긴 선에서 짧은 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깨선, 골반선, 관절 등 끊어지는 부위를 찾아 비율을 먼저 표시한다. 몸에서 관절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인체 비율을 달달 외워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상을 세심히 관찰하며 어느 정도 시점에서 관절이 나뉘는지를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그려보세요. 다섯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곳까지 형태를 표시하며 그린다. 대부분 실루엣을 뜨면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선만을 끊어서 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려진 곳까지 선을 모두 그려주면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목 뒤에 가려진 등선처럼요. 여섯 번째, 우선순위가 먼저인 곳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곳은 적절히 생략한다. 우선순위인 곳은 전체의 동세, 흉곽과 골반의 기울기 등이겠죠.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옷이나 헤드, 머리카락 등일 것입니다. 인체를 중점으로 두고 그리는데 대상이 머리카락이 3,000가닥인지 대머리인지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저는 헤드도 턱선과 이목구비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고 생략하고 그립니다. 일곱 번째, 옷이 있을 경우 몸을 먼저 그리고 그 위에 그려준다. 옷을 그리고 싶을 경우 그려도 되지만 몸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인체 굴곡을 따라 흐름을 생각하여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과 마찬가지로 가려진 곳까지 모두 형태를 표시하여 그리고 이제 옷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위에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 7가지를 해보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섬세하게 고려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7가지를 다 지키고 있던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며 포스트잇 공부법으로 이 7가지를 체크하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동시에 7가지를 모두 고치려고 하지는 마세요. 부담감 때문에 시작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일이 크로키를 꾸준히 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한 주에 2~3가지씩 체크리스트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하는 편이 좋습니다. 포스트잇을 보면서 계속 의식하고 하루의 공부를 끝내고 나서 체크를 해보며 무엇이 되고 안 되었는지 피드백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루엣 크로키 7가지 체크리스트가 모두 달성된다면 다음 더 어려운 난이도의 공부법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